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한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낸 걸 뒷받침하는 영상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탄약과 무기에 이어서 최정예 특수전 부대까지 러시아로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규모 지상군을 외국에 보낸 건 처음으로 우리 안보에도 악재가 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측이 공개한 짧은 영상입니다. 젊은 남성들이 늘어서 군 보급품을 받는 가운데 북한 억양이 섞인 한국어가 들립니다. 우크라이나군 측은 지금 막 들어온 영상이라며 영상 속 장소는 연해주의 세르기예프스키 러시아군 훈련소라고 밝혔습니다. 친러시아군 계정인 파라펙스에서도 북한군으로 보이는 병사 수십 명이 줄지어 이동하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Их миллионы тут. Вот новые подкрепления.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포착된 북한군 추정 인물이 안면 인식 기술을 적용한 결과 지난해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미사일 생산 공장 방문 당시 수행한 기술자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은 어제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함정을 통해 특수부대 병력 1,500여 명을 1차로 러시아로 보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된 북한의 폭풍군단은 유사시 한국 수도권과 후방에 침투해 주요 시설을 교란하는 최정예 특수작전부대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들은 신분 위장을 위해 동양계인 시베리아 야쿠티나나 브라티아 지역 주민의 위조 신분증도 발급받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만여 명을 추가 파병할 계획으로 북한군 해외 파병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13,000여 개 이상 컨테이너 분량의 포탄, 미사일, 대전차 로켓 등 살상 무기도 지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당시 북한과 러시아 중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경우 상호 지원을 의무화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안보에도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진입 기술도 있고 가탄두 기술도 있고 또 위성 관련 기술도 있고 거의 한 발 더 나간다면 핵 잠수함, 추진 잠수함을 그런 것들을 제공해 줄 가능성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북한과 러시아는 파병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4년 6개월 만에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그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거론했고 김 여사를 고발한 측에선 수사에 불복하겠다며 항고를 예고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파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고 검찰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탄핵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론에 불복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를 고발했던 황희석 변호사는 서울고검에 항고할 예정입니다. 지검의 상급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각하면 대검찰청에 재항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 수사도 별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지검 검사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공수처 수사 의뢰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명품백 무혐의 결론을 두고는 서울의 소리 측에서 이미 항고했고 서울고검에선 수사팀 배당까지 됐습니다. 동시에 공수처에서도 김 여사가 알선 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 수사팀 배당을 마쳤습니다. 우리 공수처에 알선 수재로 고소되어 있고 그 부분 수사하고 있네요. 명품백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까지 검찰 불기소 후 항고 절차와 공수처 재수사를 밟게 된 것입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남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노모는 열흘 동안 음식을 못 먹은 상태였고 아들은 방에서만 지내다가 뒤늦게 숨졌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90대 어머니와 60대 미혼 두 아들은 이 남양주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두 아들 가운데 한 명만 가끔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벤치에서 심심하면 나와서 계셨거든. 그 아저씨가 시작하죠. 술 중독, 알코올 중독.
어제 오후 4시쯤 경기 남양주 북부경찰서에 다급한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주민들은 가족을 잘 몰랐습니다. 출근하고 여기 오니까 경찰차하고 병원차하고 막 이렇게 와 있더라고. 신고자인 아들은 들어와 보니 어머니와 동생이 숨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진 걸 동생에게 알리기 위해 방문을 열었더니 동생도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신고자는 지난 12년 동안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해왔습니다. 90대 어머니는 거동이 어려웠고 최근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지난 열흘 동안 식사를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자는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려 했지만 완강히 거부해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당뇨를 알아온 동생은 알코올 중독으로 방 안에 틀어박혀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후 경직 정도를 봤을 때 숨진 지 며칠이 지난 걸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부패가 심하지 않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타살 등 범죄의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두 모자의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